재능이 있어야 그림 실력이 늘고 그림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은 계속 그리긴 하는데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전 재능이 없나 봐요. 저도 그래요.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매일매일 내 그림만 보다 보면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남들은 다 너무너무 잘 그리고 외주란 외주는 모두 다 맡아서 하고 그렇죠.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옛날 옛적 그림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드리면서 그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꾸준하게 연습하며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끔 나는 그림도 별로고 늘지도 않고 어쩌고 하다가 옛날 그림을 보면 와, 그래도 발전했구나 싶어서 뿌듯할 때가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오래된 그림이에요. 아마 2001년에 그렸을 거예요. 그나마도 원본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모나미 펜으로 여기저기 그렸던 그림들을 모은 거예요. 무려 저희 첫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적어 들고 출판사 찾아가서 인터뷰했었어요. 혼자서 나름 마법사에게 착취당하는 두 꼬마 마녀 마법사 이야기를 그려본 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결국 미대 입시를 하고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면서 그림은 거의 그리지 않다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수채화 보테니컬 아트를 접하게 되면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식물화를 그리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런 캐릭터스러운 그림들도 많이 그렸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어설픈 그림도 너무 많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색깔이나 구도도 그렇고요. 그래도 그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딱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이나 그림으로 돈 벌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1도 없었고요. 그냥 재밌어서 열심히 그렸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재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재능이란 그림 그리기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체육 실기시험 보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농구공을 골대에 던져서 넣는 거였는데 10번 던져서 다 넣으면 만점이었어요. 저는 3개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었다면 열심히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공을 굳이 저기에 넣어야 하죠? 그와 반대로 미술 시간은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종이 모자이크 숙제가 있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라면 꾸준히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력도 계속 늘고요. 이런 게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들은 대학원 다닐 때 과제하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2010년에서 12년 사이의 그림들입니다. 대학원 전공 역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그림으로 뭔가를 다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졸업 후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겸 그리기 시작한 음식 그림 일기예요. 이때는 그냥 하루하루 먹었던 음식들을 펜과 수채화로 주로 그렸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들과 레시피, 먹으면서 생각한 내용들을 살짝살짝 곁들였었어요. 카페 리아조가 보이네요. 저기 학교 근처에 있던 스페인 레스토랑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 해산물 바에야 너무 생각나네요. 자포니카 레스토랑도 있고 애플 사이다도 그리고 펜네도 해먹고 순대볶음도 해먹고 그렸었습니다. 그 뒤에는 패키지도 그려봤었고요. 취업 후에도 꾸준히 퇴근 후에 그림을 그렸었어요. 2012년부터는 그림 그리는 것이 루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채화 그림은 꽤 오래 그렸었어요. 펜으로 그려서 실크 스크린도 해보고 이런 라면 그림도 펜으로 그렸었고 이것도 스파게티 그림입니다. 도구도 그렸었고 망고스틴 그림도 그려봤고요. 이 그림은 아마 외주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오이 피클에
과자 패키지도 그려서 이걸로 쿠션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림들이 좀 많이 섞여 있네요. 이것도 캘린더용으로 그렸던 수프 그림이고요. 베이글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베이글 그림 그려서 티타월로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멀티그레인 베이글이 최고죠. 이거는 레이즈. 이 캔슨 수채화 종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했었는데 가격도 정말 쌌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종이 퀄리티가 변해서 그 뒤로는 아르쉐로 갈아탔었습니다. 이것도 다 캘린더용으로 그렸던 그림들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쿠션으로 만들었었고요. 토스티토스 멀티그레인 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이것도 푸드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먹었던 음식들을 그림으로 그렸고 어떨 때는 몰아서 그냥 스케치만 해놨다가 결국 색칠 안 하고 끝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프 시리즈로 달력 만드느라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7년, 15년 아니면 16년 뭐 그때 그림입니다. 수채화와 연필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었어요. 망쳐서 다시 그렸던 그림들도 많이 보이죠? 여기 그린 레시피들은 제가 찾아서 직접 만들어보고 검증한 레시피들이에요. 양파 수프 그리면서 처음으로 그루엘레 치즈도 사봤습니다. 이 스케치북부터는 그림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리사 콩돈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 그림이 확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음식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펜을 많이 사용했고요. 펜으로 처음 그려보는 오브제도 많이 그려봤고 생전 그려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그림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그림 스타일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특징을 잡고 나만의 디자인을 추가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고양이도 처음 그려봤던 기억이 나네요. 새도 그렇고요. 튤립, 부엉이 뭐 이런 거 제가 언제 그려봤었겠어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스프레드를 가득가득 채우지 않아도 됐는데 그리다 보니 이게 정착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안 그리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숙제를 했었어요. 이 공룡 그림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꿈꾸는 책들 도시를 읽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꼬마 마법사 그림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새로운 그림들을 접하면서 스스로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 시도해 보기 시작했었어요. 이때부터 집에 묵혀두었던 프리즈마 색연필을 꺼내서 조금씩 사용도 해봤고요. 이것저것 브러쉬 펜들을 사다가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전엔 관심도 없던 세인트 패트릭 데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단순화시킨 채소들,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이용한 그림도 그려보고요. 이때만 해도 동물 그리는 것이 아직 어색했었어요.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서 끄적끄적만 하는 수준이었죠. 차장 그림도 그려보고 이 First Day of Spring 그림은 지금 봐도 마음에 드네요. 이 선인장 그림은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렸었어요. 지금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펜으로는 거의 그리지 않는데요. 이때 그려봤던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각 물건들이 형태감도 익히고 동물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구도로도 그릴 수 있구나, 야채들은 이런 텍스처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익혀나간 것 같습니다. 이 그림들도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색연필을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여지껏 거의 흑백 또는 색깔펜으로 제한적인 색깔만 사용하다가 뭔가 색깔들이 써보고 싶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색 표현을 위해서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패키지도 그려보고 식물도 그려보고 사람들도 그려보고요. 이때는 정말 빼빼 마른 사람들 그렸었네요. 할로윈 그림에 그때 막 우리 집에 온 후라이도 그렸습니다. 지금 그리는 방식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죠. 이 그림은 라스베가스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출장 갈 때도 스케치북 들고 다니고 정말 열심히 그렸었네요. 덕분에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에서도 심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커피 페이지는 지금 봐도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이런 거 모아서 스티커로 언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마커도 썼었네요. 집에 몇 안 되는 색깔이 있는데 그거 사용했나 봅니다. 이거는 아마 페인트펜이었을 거예요. 이 스케치북은 나도 좀 큰데 그림 좀 그려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도토리와 그때 그렸던 다람쥐 스쿼럴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토리 이빨이랑 도토리들 펜으로도 그려봤고요. 그때 어디에 꽂혔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샵 시리즈를 한참 많이 그렸었어요. 저기 치즈 스펠링 틀렸다고 누가 지적해 줬었습니다. 지금 샵을 그린다면 이렇게는 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재미있게 시리즈로 그렸었어요. 네모 형태를 반듯반듯하게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각 샵마다 특징적인 물건들을 리서치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그렸었어요. 지금도 이거 비슷한 거 이런 거 그릴 일 있으면 이 그림들 꺼내서 보면서 그릴 때도 있습니다. 이 커피트럭은 인스타그램 보다가 너무 예쁜 짤을 보고 그리고 싶어서 커피트럭으로 변신시켜서 그린 거였어요. 한참 많이 봤던 테이스티 피드에 올라왔던 토스트들을 보고 그림으로 딱이다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전 베이글 그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생선카기 그림도 최근에 수산시장 그림 그리면서 꺼내서 창고에 가며 그렸었습니다. 이렇게 내 파우치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그려보고 예쁜 엔초비 패키지 그림 그리고 후라이가 처음 왔을 때 오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그려봤고요. 이 양말 그림은 프랑스 포장지 회사랑 라이센싱 주고 포장지로 만들었었어요. 이 닭 그림도 아직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마스킹 테이프 만들까 했는데 아직 실전은 못하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동물 그림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스케치북에서부터는 색연필을 거의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생각나면 펜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요. 미스터 폭스로 그냥 그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림 일기처럼 그려보기도 하고 지구의 날 그림도 그리고 후라이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중간중간에 이런 야채 그림도 넣어보고요.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 넘어오기 직전 그림들이에요. 이때도 한동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슬럼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 회의 그림 아니면 킬로그 호랑이 캐릭터도 그려봤고요. 후라이가 제 애플 펜슬을 씹어먹은 날이었습니다. 미스터 푹스로 그림 일기도 그려보고 겨울 그림도 그려보고 저는 거의 맨날 소파나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겟 가서 쇼핑하거나 먹거나 아니면 회사 가기 싫다고 투덜거리거나 이렇게 보니까 미스터 폭스를 언젠가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리는 방식으로 다시 그리면 어떨지 궁금해합니다. 여기부터는 지금 많이 그리는 그림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2019년 말부터 2020년 사이에 사용한 스케치북일 거예요. 거의 색연필만 사용했고 색깔도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형태도 많이 정제된 느낌이고요.
이 파란색 페이지 그렸을 때 한참 도자기 배우기 시작해서 스튜디오 나갈 기대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코로나가 바로 터져서 한 달 나가고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었죠. 땡글땡글한 견과류도 그려봤고요. 이 그림으로는 나중에 지점토로 핀을 만들었었습니다. 조개도 그려보고 빨간 강아지의 바나나. 이때는 물건에 얼굴 집어넣는 걸 좋아했었네요. 이 공룡 그림은 뉴욕 자연사 박물관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연습으로 그려본 그림이었어요. 스케치북 넘기다 보니 그때 상황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있는 그림들에 보니까 사람 그리는 스타일도 많이 변했죠. 조금씩 배경 그리는 것도 시작해봤고요. 동물 형태도 뭔가 많이 변했어요. 좀 더 그래픽스러워졌고 내가 그린 동물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파벳 시리즈 동물로 그림들을 쭉 그렸었어요. 최근에 알파벳 시리즈로 하나 완성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전 시리즈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최근 그림들이에요. 이 스케치북은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사용한 겁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그림이 2001년, 중간에 그림 건너뛰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2007년, 정말 루틴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 2012년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오면서 항상 내가 그림 그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소질이 없나? 나는 이 짓을 대체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퇴근 후에 남들 다 쉬고 있을 시간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색연필 붙잡고 있나 싶은 날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치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그리고 그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끊임없이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입시미술 할 때도 보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때도 이미 엄청나게 그렸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려왔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말 반납하고 퇴근 후 시간 반납하고 그림 그려온 시간이 8년이었어요. 꾸준하게 연습하고 그림을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서서히 그림 실력도 늘고 스타일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만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전혀 늘지 않는 것 같나요? 한번 지금 그림과 막 그림 그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고 연결되어서 실력이 늘고 나만의 그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림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하고 연습하며 찾아보시는 분들이겠죠. 지금 당장에는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나 잘 그리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내 그림이 언제 이렇게 늘었지?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